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저희 심플케어는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카페에서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검색 후 가입 승인 받으시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예산 결산 보고 및 회계 입력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요양 사업 관련 법, 제도, 노무, 세무, 회계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장기요양 재무회계 주간보호 임직원 보수일람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사용되는 예산 프로그램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세입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 인건비 관련된 항목들, 그러니까 급여, 수당, 일용작금, 퇴직금, 사회보험 부담금 이런 항목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금액을 입력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하기 전에 인건비 비율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장기요양 기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건비 비율을 준수해야 하죠.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비율은 다 다르지만 현재 우리는 주야간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야간 보호의 2020년 인건비 비율은 48.1%입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비율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 네 직종에 대한 인건비만을 계산을 했을 때 48.1%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직접 종사자 직종이라고 해서 따로 또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48.1%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분모라는 것은 수입이고 분자라는 것은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 총액 대비 지출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이 인건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장기요양급여 수입, 가산금 수입, 본인부담금 수입, 장기근속 장려금 수입 총액이 이제 수입 총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급여 직접비, 재수당 직접비, 퇴직금 및 퇴직장려금 직접비, 사회보험 부담금 직접비, 일용작금 직접비 총액이 이제 지출 총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직접비는 이런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일 때 바로 직접비로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간 발생하는 이런 수입의 총액과 1년간 발생하는 이런 지출의 총액을 비교했을 때 수입에서 차지하는 지출의 비율이 몇 %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인건비 지출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48.1%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건비 비율이 지금 예산 짜는 상황에서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 기간 재무회계 규칙의 제4조에 보시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요 내용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짤 때도 인건비 비율을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걸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이제 시 주무관은 이 인건비 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맞다면 승인을 해줄 것이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이제 반려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 말하는 이런 인건비 관련성 지출이고, 이 인건비 관련성 지출은 이번 영상에서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제 자동으로 어떻게 여기 표시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노란색 부분만 이제 입력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 입력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입력을 해보면 사업명 홍길동이고 직종 시설장이다. 그러면 시설장은 주야간 보호에서 아까 말한 직접 종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접비로 자동으로 뜨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사회복지사다. 그럼 사회복지사는 이제 직접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직접비로 뜨고, 요양보호사다. 그럼 요양보호사도 이렇게 직접비로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의 이름과 직종을 자동으로 쭉 내면 여기 이제 직접비냐 간접비냐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입력하는데, 급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할 때는 그러니까 인원수는 현재, 그러니까 12월에 현재에 있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급여는 이제 2020년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원수는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되 급여는 2020년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이제 2019년도에서 좀 인상됐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8,350원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8,59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최저 월급여도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 월급여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말 그대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9만 5,310원이 이제 최저임금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또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입력하실 때는 그냥 간편하게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금액이 이제 최저임금이다라고 참고를 하시고 요것 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시설장이니까 뭐 한 230 정도 받는다. 사회복지사는 원래는 최저는 179만 5,310원이지만 한 180만원 정도 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도 뭐 180만원 정도 준다. 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별도의 뭐 수당을 주시는 게 있으면 수당 넣으시고, 장기근속 장려금 있으시면 장기근속 장려금 넣으시고, 뭐 식대 운전보조금 있으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지급액계와 과세액계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 또 4대 보험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건비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여기 있죠. 이제 회계 세출 항목 중에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참고로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4대 보험을 얘기하는 건데, 4대 보험 중에서 4대 보험은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자도 내고 사업주도 내죠. 보통은 뭐 50% 반반씩 낸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주가 더 내기는 합니다. 여기서 근데 말하는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는 것은 순수히 기관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납부하는 4대 보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업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관이, 그러니까 사업주가 납부하는 4대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 이 세출 항목 중에서 사회보험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근로자랑 같이 떼는 거고, 고환직능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중에서 이제 사업주만 떼는 항목이 있고, 산재보험은 또 사업주만 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자와 같이 떼는 항목 플러스 사업주만 떼는 항목까지 합쳐서 이제 사회보험 부담금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임금을 넣고 수당을 넣고 해서 총액이 나오면 그 총액에 대한 기간이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가 계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세출 예산에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이 세출 예산에 인건비 관련된 세출 항목들은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참고하실 사항은 여기 보시면 시설장 퇴직금 옵션이라고 해서 1번을 선택하면 적립을 할 거다, 2번을 선택하면 적립을 안 할 거다 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상 또는 제도상 대표자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표자 겸 시설장인 경우가 있고, 대표자가 따로 있으면서 시설장은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운영하시는 기관에서 시설장이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이다 그러면 옵션 2번을 선택하셔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하시면 되고, 만약에 대표가 따로 있고 또 시설장이 따로 있다면 옵션 1번을 선택하셔서 시설장도 퇴직금을 적립한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를 선택하는 이제 옵션이 또 두 번째로 있는데요. 퇴직금 제도는 지금 법적으로 퇴직연금이 있고 그리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퇴직연금으로 예산을 짤 때는 이제 편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옵션 1번, 퇴직금은 옵션 2번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퇴직연금으로 하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퇴직금을 한다라고 하면 옵션 2를 선택하시고 매월 내가 적립하는 퇴직 적립금 총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100만원 정도 적립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작성하실 때는 그냥 퇴직연금으로 하시는 게 업무상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모두 작성을 하면 세출 예산에서 인건비 관련된 항목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직원 보수일람표 결과라는 곳에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임직원 보수일람표 입력에서 작성할 때는 2020년 한 달간 받게 될 1개월치의 임금을 입력했지만 임직원 보수일람표 결과에 보시면 이제 1년치의 금액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홍길동은 한 달치가 이제 230만원인데 임직원 보수일람표에는 276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퇴직적립금 시설장에 적립할 거냐에 대한 여부에서 지금은 여기 시설장도 적립을 한다라는 옵션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는 여기 보면 시설장도 퇴직적립금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옵션을 2번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적립에서 금액이 빠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산 총칙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세입도 작성했고 세출도 작성했기 때문에 예산 총칙에서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산을 작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이 1원도 차이가 나면 안 되고 같아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들어오는 돈 대비 세출이 더 많죠. 그래서 세출이 더 많아서 여기 보면 이 정도가 들어오는 돈이 더 많네요. 그렇죠. 세입이 더 많고 세출이 더 적죠. 그래서 이 정도가 금액이 쓸 돈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출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가는 금액을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0원이 될 때까지 이 돈을 다 써야 됩니다. 또 반대로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면 그만큼 세출을 늘리든지 세입을 늘리든지 세출을 줄이든지 해서 이 금액이 0원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이제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하면 여기 보면 세출 예산의 인건비 비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야간 보호센터는 48.1%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17.73%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지금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이 비율을 48.1%로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맞추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율을 맞추려면 말 그대로 수입 총액 대비 지출 총액이 비율이 높아야 되는 건데 수입 총액 대비 지출 총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임직원 보수일람표에서 근로자를 더 입력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더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름이 다르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더 입력하고 그리고 급여도 더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 70.95% 이건 너무 높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줄이고 이게 다 요양보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바꿔볼게요. 다 요양보호사다 이게. 또 뭐 간호조무사도 될 수도 있고요. 금액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래도 68점 여기는 48.1% 맞춰야만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비율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우고 52%가 떴네요. 한 명 더 좀 지워볼까요? 44.34%면 이제 48.1%를 맞춰야 되는데 급여를 조금 올려볼게요. 사람을 한 명 더 넣는 게 낫겠네요.
50%. 그럼 49.78%. 뭐 조금만 더 맞춰볼까요? 49.51%. 한 요정도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타이트하게 이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맞출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금액을 마음대로 막 조정하면 실제로 이렇게 지급할 게 아닌데 이렇게 조정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이라는 것은 맞을 확률보다는 빗나갈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희선에게 한 달에 145만원, 140만원 준다고 했는데 180만원 줄 수도 있는 거고 190만원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 예산을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비율에 맞게 작성을 해서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예산 작성하는 의미 자체는 그것은 좀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짜고 그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에 맞게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먼저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셔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좀 더 높여서 비율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비율이 지금 42.62%라서 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인건비를 높여서 비율을 맞췄고, 두 번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원수가 5명이었는데 4명으로 만약에 줄이면 여기서 말하는 수입 총액 자체가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43.85%인데 한 명만 더 줄여보면 45.16%, 만약에 또 줄여보면 46.5%, 48.02%, 50.6%,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해보시면서 맞춰가실 수 있지만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인건비 비율이 맞지 않을 때는 여기 인건비에 대한 총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 수입에 대한 부분, 수입이라는 것은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요 네 가지 수입에 대한 것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수입을 제외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재료비를 늘리고 줄인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50.60%인데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직원 식재료비 수입을 늘린다고 해서 비율이 변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인 부담금, 그리고 장기유한 급여 수입, 그리고 가상금, 그리고 장기근속 장려금, 뭐 요런 것들만 이제 조정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도 직접비에 대한 것만 수정을 해야 됩니다. 뭐 간접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 50.60인데 간접비를 300만원을 올린다고 해도 비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인건비 비율을 맞춰 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해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렇게 해서 총 3개 영상을 통해서 주간보호의 2020년 예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서 또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하셔서 예산을 잘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